네, 이제 외부 은하 우주 팽창인데 일단 첫 번째 허블 은하부터 볼게요. 허블이 고전적인 은하를 이제 나눴는데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첫 번째는 타원. 렌즈형이고 뭐지? 일단 타원부터. 타원은 E를 붙여요. 타원 영어로 E 일립스인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E를 붙입니다. 동그랗게 생겼죠? 자, 그리고 이 뒤에 오는 숫자가 0에서부터 7로 커질수록 찌그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선 은하. 나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파이럴이에요. 그래서 S가 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가운데 막대가 있으면 막대는 빠져. 그래서 S, B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A, B, C로 갈수록 팔이 풀립니다. 이건 그냥 정상나선. 그래서 막대나선, 정상나선 나누고 불규칙은 irregular. 그래서 IRR 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 타원은 젊은 별이 많아요? 늙은 별이 많아요? 그쵸? 얘는 늙은 별이 많고 그건 무슨 색? 붉은색이 되고 표면적으로 낮아서. 그리고 별의 재료인 성간물질이 적죠. 네. 불규칙은 젊은 별들이 많아요. 무슨 색? 푸른색이 되고 그 다음 별의 재료인 성간물질이 많죠. 나선은? 그치? 그치? 나선은 중심부랑 이 바깥쪽 헤일로라는 데에 있는데 거의 중심부만 해요. 중심부랑 헤일로도 적자. 헤일로라는 이 바깥쪽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거기는 늙은 별, 그 다음에 나선 팔은 젊은 별. 그 뭐 푸른색 이런 건 다 똑같고. 이거 구분해서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럼 은하가 이제 진화를 하나요? 여기 불규칙에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따로따로예요. 그냥 얘 원래 이렇고 원래 이래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은하 됐고 특이 은하. 이제 특이 은하. 이게 허블의 분류 체계로는 뭐 그냥 다 세세 타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데 특이한 점이 좀 많죠. 첫 번째는 전파 은하. 전파 은하. 전파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선 뭐처럼 보여요? 그냥 가시광선 영역에선 타원처럼 보여요. 타원 은하인데 아이고. 근데 전파 영역에서 보면 어딨지? 전파 영역에서 보면 Z랑 로브가 보이죠? Z는 그러니까 여기 흐름이 생겨요. 요렇게 요게 생깁니다. 전파 영역에서 보면. 그러면 이 흐름 얘가 전파. 그리고 이 끝에 동그란 애들이 로브죠. Z랑 로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네. 가운데 뭐가 있다? 거대 블랙홀이 있고 거기서 X선을 방출한다.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그냥 타원인데 전파 영역에선 Z와 로브가 보인다. 입니다. 됐죠? 퀘이사. 퀘이사는 일단 원래는 엄청 많은 별로 이루어지는 은하인데 하나의 별처럼 보여요. 왜요? 너무 멀리 있어서. 너무 멀리 있다는 건 적색 편이가 매우 크고 매우 먼 거리고 엄청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우주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얘는 그쵸, 중심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 이건 공통점이에요. 얘네 셋 다. 특이 은하의 공통점은 중심에 블랙홀이 있다. 마지막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뭐?
나선은하, 세나, 나선은하죠. 얘는 특징이 스펙트럼 상에서 넓은 방출선. 그게 뭐냐면, 자 여기 그냥 가시광선에서 보면 그냥 나선인데 정성 나선인데, 근데 여기 방출선이 뭐냐면 여기 올라온 게 이 방출선이에요. 넓은 방출선이라는 건 여기가 넓다는 겁니다. 폭이. 네, 여기가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심부 거대한 블랙홀. 됐죠? 자, 충돌 은하. 은하끼리 충돌하나요? 하죠. 하죠. 근데 별끼리는 충돌 안 하죠. 어딨지? 은하가 충돌할 때 별들끼리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너무 멀어서. 되죠? 네. 자, 이제 그럼 진짜 중요한 허블 법칙 갑니다. 이거는 따로 적어야 될 것 같기도. 갑시다. 허블 법칙은 뒤에 나오는 것까지 다 연결해서 말하면 V는 HR C 람다분의 델타 람다 세트입니다. V가 뭐죠? 후퇴 속도. 전체 후퇴 속도는 H 허블 상수, R 거리, C는 알죠? 빛의 속력. 문제에서 주죠. 그리고 람다는 기준 파장 분의 파장 변화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보면 여기 변수가 딱 3개 있어요. V 상수는 빼고 변수 거리, 그리고 이거 상수, 이것도 정해져 있음 델타 람다. 즉 속도랑 거리랑 V분의 델타 람다를 해야겠다. 세트로 V분의 람다분의 델타 람다가 서로 비례한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고 파장 변화량이 크다. 그쵸? 이거죠. 그러면 그쵸?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고유 파장이, 우리가 이제 어떤 은하를 봤을 때 고유 파장이 얘 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400, 500, 600에 뜬다고 칠게요. 자, 근데 멀리 있는 은하를 봤더니 적색 편의가 일어나죠. 점점 멀어지니까 도플러 효과 때문에.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여기가 440이었다 치자. 그러면 그리고 은하까지의 거리가 얘는 R이었고 얘는 2배 멀리 있다 치자. 그죠? 그럼 여기는 몇일까요? 물어보죠. 아, 80이죠. 왜요? 지금 거리가 2배잖아. 거리가 2배면 얘 400쯤 똑같고 델타 람다가 2배. 파장 변화량이 2배라는 거죠. 그럼 얘는 480이 됩니다. 80만큼 더 길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얘는 몇일까요? 문제에선 얘는 540이다 이렇게 내버려요. 얘 540일까? 얘 40 길어졌으니까
얘도 40kg 증가? 아니죠. 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라고요. 비율. 자, 얘가 400분의 40 멀어졌죠. 얘는 500분의 50 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파장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550. 여기 비례식이에요. 다 100이죠. 2배잖아요. 파장은. 그럼 여기는 60, 120인데 이런 식으로 양이 똑같은 게 아니라 비율이 똑같음. 여기도 비율이 똑같음.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가. 예. 자, 그럼 허블 법칙 우주 팽창. 요거 호태 속도 V죠. 거리 R이죠. 비례한다.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고 V는 HR이니까 허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0쯤으로 줘요. 70쯤. 네. 그래서 허블 상수는 여기서 기울기다. 우주의 나이랑 우주의 크기 한번 할까? 이거는 따로 그냥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우주의 나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V는 HR이죠. 그러면 허블 상수분의 1이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 그 다음 우주의 크기.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저 시간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H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H분의 C. 그러므로 결국 허블 상수에 둘 다 반비례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일단 알고 계시고, 요거랑 이제 그거랑 알죠? 저번에 도플러 효과한 거, 그거랑 이어서 이제 막 나옵니다. 연결해서 됐고, 자, 예를 들어 처녀자리가 있대요. 거리 63, 큰 곰자리 990, 목동자리 2741에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네. 그럼 우태 속도도 빨라지죠. 그리고 파장 변화량조차도 커진다. 비례한다. 이런 거죠. 네. 자, 빅뱅 우주론. 요거는 고1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서. 자, 언제였냐면 138억 년 전이었습니다. 138억 년 전. 우주에는 한 점이 있었죠. 근데 이 점은 지금의 우주가 다 한 점에 있기 때문에 초고온 엄청 뜨겁고요. 초고밀도 밀도도 진짜 큽니다. 자, 얘가 이제 빵 터졌어요. 제일 처음 생긴 입자 이름은 기본 입자. 기본 입자에는 쿼크랑 전자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만들 때까지 걸린 시간 1초 미만.
10의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8초 정도 돼요. 자, 시간이 조금 더 흘러요. 쿼크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를 만듭니다. 전자는 그대로 오고요. 자,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는 업 1개, 다운 2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1초 미만. 아직도 1초 안 지났어. 순간이라는 걸 알면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양중이 합쳐져요. 그러면 이제 원자핵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입니다. 참고로 전자는 그대로 흘러오고요.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3분. 좋다. 핵 3분. 그래서 원자핵 3분, 핵 3분이고요. 자, 좀 많이 흘러야 돼요. 이제 많이 흘러서 이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져서 원자가 됩니다. 어떤 원자냐면 수소 헬륨 원자. 자, 원자가 만들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38만 년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주의 온도 3000K입니다. 원자 38만 년 3000K. 자, 이때 만들어진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래 전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녔죠. 에너지가 너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자 주변을 묶이면서 그때 방출된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우주 전역에 퍼지죠. 이걸 우주 배경 복사라 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도 38만 년대 일어난 일입니다. 38만 년대 일어난 일이 좀 많아요. 1번 원자 만들어졌고요. 우주 배경 복사 만들어졌고요. 세 번째는 이전까지는 그 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빛을 통과를 안 시켜요. 잘 산란시켜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주가 밝았습니다. 여기까지 우주가 불투명했습니다. 근데 전자가 다 묶여서 빛을 방해를 안 해요. 이제 그럼 빛이 숭숭 돌아다니면서 우주가 투명해진 겁니다. 이게 3번. 그래서 이런 일들이 38만 년 때 일어났다. 그리고 빅뱅에 따르면 갈수록 우주의 온도랑 밀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차가워지고 있죠. 그럼 빅뱅의 증거 두 가지가 있어요. 빅뱅의 증거 첫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이게 이제 가모프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관측을 했죠. 이거 만들어졌을 때는 38만 년대 파장이 약 3000K의 파장을 갖고 있었으면 현재는 현재 여기다 써야겠네. 약 2.7K 파장으로 관측이 됩니다. 우주가 식어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다. 두 번째, 수소, 헬륨, 질량비 3대1. 원래 옛날에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개수가 1대1이었어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양성자, 중성자가 질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조금 더 무거워요.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화할 때 에너지 주변에 널려 있어. 뜨거워. 흡수하면 돼. 반대로 중성자가 양성자가 될 때, 무거운 애가 가벼운 애로 될 때는 버리면 돼,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전환이 너무 자유로워서 뿅뿅 변해요, 그냥.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는 구분이 안 가는 거죠, 거의. 그래서 1대1이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이제 빅뱅 초기. 자, 그럼 이제 언제가 됐냐면 딱 핵 3분 있죠.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는 핵 3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주가 점점 좀 식었죠. 그렇다면 저도 가져오고 이거 잠깐만 잘 그려야 돼. 이거 없어야 돼. 재활용. 둘 중 한 경로가 막혀요. 위에서 뭐가 잘 안 되죠? 자, 일단 좀 차가워졌어, 우주가. 그러면 에너지 흡수가 잘 안 될까, 방출이 잘 안 될까? 흡수가 잘 안 돼요. 왜요? 에너지가 좀 부족하니까요. 아까보다는. 그러면 점점 중성자 수보다 양성자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양대 중계 수비가 7대1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양성자 한 개가 수소 원자핵인 거 알죠? 이게 수소 원자핵 한 개. 왜냐면 얘는 중성자가 없거든요. 수소는. 그리고 양둘 중둘. 요게 헬륨 원자핵 한 개입니다. 그러면 수소 대 헬륨의 개수비는 수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 헬륨 한 개. 12대1. 그리고 얘네 이제 둘의 질량이 조금 차이 난다 했는데 이제 거의 다 같아요. 거의 1로 봅니다, 그냥. 거의 다 1로 보면 양이건 중이건 질량을 다 1로 보면 수소, 헬륨 질량비가 12대4죠. 3대1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감호가 예측한 내용인데 실제로 스펙트럼 조사를 했더니 진짜 우주 전역의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1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빅뱅 얘기였습니다. 자,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빅뱅과 정상이라는 게 정상 우주론이 있는데 차이점 있죠. 뭐냐면 제일 큰 거는 빅뱅 정상 공통적으로 둘 다 우주는 커져요, 점점. 근데 얘는 새로운 물질이 안 생긴다, 이게 특징이고, 얘는 빈 공간을 잡고 새로운 물질이 생기면서 메꿉니다. 그래서 얘는 공간만 넓어지는데 질량은 일정하니까 밀도랑 온도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정상은 밀도랑 온도가 일정하죠. 계속 똑같이 메꾸니까. 그쵸. 근거했고, 수질륨 지금 여기 있네. 8 다 했고요. 우배복 했고요. 현재는 2.7K 복사로 발견된다. 자, 문제점 있죠. 빅뱅이 완벽할 줄 알았는데 문제점이 3가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제목하고 내용 살짝 알면 돼요. 첫 번째, 우주의 평탄성 문제. 이건 공률 얘기를 좀 이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주 공간은 거의 평평해요.
근데 얘는 그냥 계속 넓어져야 되거든요. 그걸 설명 못함. 두 번째, 우주의 지평선 문제. 현재 우주 모든 영역에서 물질이나 특히 우주 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합니다. 그 말은 좀 섞여야 되거든요, 얘네가. 근데 빅뱅에 의하면 한 점에서 터지면 서로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보 교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관측 결과는 정보 교환이 있어야 되는데 빅뱅이 다르면 없다. 오케이? 그래서 세 번째, 우주의 자기홀극 문제. 자기홀극이란 게 있죠. 그냥 N극 따로, S극 따로 있는 게 자기홀극인데, 그게 빅뱅에 의하면 자기홀극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자기홀극 없어요. 그 말은 빅뱅이 뭔가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다? 급팽창 이론이죠. 급팽창 이론,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하고, 얘는 이 그래프를 기억하면 좋은데, 자, 원래 빅뱅에 의하면 우주가 이렇게 커지는데 급팽창은 갑자기 팍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1초 미만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쿼크 전자 이때예요. 이때 막 3분이냐 혹은 38만 년이냐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완전 초기에 그냥 급팽창을 한다. 이걸로 세계를 해결했다. 아, 이거는 아직도 나오네. 이게 조금 반박, 막 고려대에서 논문 쓰고 반박해가지고 수능엔 잘 안 나오거든요. 이제 논란되니까. 원래는 뭐였냐면, 그때 우리 그거 했죠. 5는 주계열성, 3는 거성, 1이 초거성이죠. 그 중에 원A형 초신성은, 이 원A형 초신성이 그래서 초신성인데 엄청 밝아요. 얘네는 특정 거의 일정한 질량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최대 밝아졌을 때 절대 등급이 일정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거리를 잴 때 겉절이라고 하는데,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으로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은 절대 등급이 몇인지 잘 몰라요. 다 거리도 다르고 실제로 구하기 힘들고. 근데 얘네들은 딱 이게 정해져 있대. 그럼 이것만 구하면 거리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나 거리 측정이 이용되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 반박하고 있는 게 아니던데? 절대 등급이 일정하지 않던데? 이거예요. 그래서 논란돼서 아마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잘. 자, 이 그림은 급팽창이 언제 일어났다? 완전 초기에 일어났다. 이런 벨 모양입니다. 지금. 그래서 급팽창하고 거의 평탄하다가 앞으로는 살짝 가속 팽창하죠. 그래서 가속 팽창하려면 이제 이걸 알아야죠. 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거 아까 필기에 추가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을까? 그냥 새로 파야겠다. 자, 우주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질은 두 가지죠. 보통 물질이 있고 암흑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흑 에너지가 있죠. 보통 물질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거는 보통 물질이에요.
그 밖에 어떤 물질들은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 에너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물질이 많은 경우는 우주가 중력이 커져서 감속 팽창해요. 반대로 에너지가 많으면 좀 발산한다 생각하면 돼요. 뭔가 커진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합니다. 그럼 현재 우주는 어떻게 돼 있냐? 그걸 알아야죠. 현재 우주는 한 25%가 암물, 약 5%가 약이에요. 다 보물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비율도 알아놔야 돼요. 이거. 그래서 현재는 에너지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속 팽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네는 어떻게 알아냈냐? 일단 암물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그쵸? 중력을 이용하죠. 중력 렌즈 현상, 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에서 그거죠. 자, 원래 이렇게 외부 은하를 보면 여기 있다. 외부 은하 하나여도 가끔 여러 개로 보일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여기 앞에 어떤 안 보이는 뭔가가 빛을 휘게 만들어서 얘가 원래 없는데 여러 개로 보이게 하는 거죠.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죠. 그 말은 중력을 가진 뭔가가 여기 있다. 그걸 암물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거죠. 암흑물질로. 그렇죠? 그래서 얘는 중력 렌즈 현상은 암흑물질의 증거. 또 있어요. 은하의 회전 속도. 자, 원래 우리 은하 회전 속도가 은하 중심에서 한 t 정도 거리를 지나면 원래 갈수록 속도가 줄어야 돼요. 회전 속도가. 근데 실제 관측된 걸 봤더니 속도가 일정해져요. 그 말은 여기 어딘가에서 뭔가 얘를 끌고 돌리는 중력이 있다는 뜻이고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여기에 암흑 물질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암흑 물질은 이렇게 찾아냈고, 암흑 에너지는 만약에 물질만 있으면 애들끼리 끌어당겨서 다 수축해버려요. 우주가 수축해야 되는데 실제로 팽창하고 있죠. 그 말은 뭔가 얘네를 팽창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일단 얘네가 팽창하게 만든다. 오, 이거 봐야겠다. 자, 보면 적색 편이량이고 이 상대적 빛의 색이에요. 얘는 같은 적색 편이량에 잘라야 돼요. 이렇게 같은 세로로. 자, 원래 A, B, C라는 모델이 있는데 A는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고요. C는 감소하고 B는 일정한 우주 모델입니다. 그러면 B대로라면 어떤 적색 편이를 가지면 그 빛의 세기도 이 정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애들은 A 같은 애들은 같은 적색 편이 세로로 같은 X축을 잘랐을 때 Y축 상대적 빛의 세기가 어때요? 원래보다 더 약한 거예요. 더 어두워 보임. 왜 어두워 보이겠어? 생각보다 더 멀리 있으니까. 예상되는 것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주의 크기가 원래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더 멀리 있으니까.
그게 팽창속도 증가하는 모델입니다. A가. C는 반대겠죠. 같은 적색편인데 예상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주가 팽창속도가 감소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실제 지금 현재는 원의형 초신성 관측 자료대로라면 A에 가깝다. 암흑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주의 구성 아까 했고 암흑 에너지 한 약 70%, 약 25%, 5% 정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주의 미래 이것만 하면 되겠다. 자, 일단 우주의 타입이 세 가지 있죠. 자, 일단 밀도가 작을수록 이렇게 커져요, 더 작아져요? 밀도가 작다는 건 더 뜨는 거죠, 원래. 밀도가 작다는 건 더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열린 우주가 됩니다. 밀도가 작으면 뭔가 여기 그래프 보면 우주의 크기가 커져요. 반대로 밀도가 크면 밀도가 크다는 건 이렇게 뭉쳤다는 뜻이에요. 점점 수축하고 닫힌 우주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에 어떤 밀도 값을 가지면 얘는 그냥 평탄 우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기준이 되는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임계 밀도보다 아이고 이렇게 하자. 우주의 밀도가 작으면 열린 우주, 임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크면 닫힌 우주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열린 우주는 밀도가 크다 작다? 우주의 밀도가 작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퍼지죠, 애들이. 이걸 공률이 마이너스라고 부릅니다. 바깥쪽으로 휘는 걸. 공률 마이너스. 자, 닫힌 우주는 밀도가 크다. 공률이 플러스, 안쪽으로 동그랗게 말리는 거. 평탄은 그냥 똑같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쵸, 가속 팽창할 것이다. 가끔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에서 우주의 나이는 언제가 제일 많냐? 누가 제일 많냐? 이 우주의 나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속 팽창 우주일 때가 이 우주의 나이가 제일 많은 거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X축 보면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쵸? 예, 끝입니다.